안녕하세요.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기 틀렸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면 반사회적 이중매매 나오잖아.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못이지. 아니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시험 내나? 그러니까 우리는 반사회적 이중매매 엄청 많이 했으니까 이거 틀리면 그건 사람도 아니야 솔직히. 문 좀 닫아. 하진 씨 문 좀 닫으라고. 그래서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병이 이건 그냥 공식이야. 병이 갑의 배이맹이의 적극 가담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 아니야. 그럼 반사회적 행위자는 자 갑이 을과 매매했는데 병이 갑의 배이맹이의 적극 가담해서 매매했다면 여기는 반사회적 행위로 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1번. 그럼 반사회적 행위에서 우리는 여기다 써봐요. 제1매수인의 지위. 여기다가 제1매수인의 지위. 반사회적 행위에서 제1매수인의 지위는 무효주장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주장할 수 있고 불법행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없고 유치권 없고 그 다음에 채취 없고 이렇게 19개에서 여러 번 강조해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는 자 첫째 여기서 병이 적극 가담했으므로 두 사람은 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반청 반사회적 행위자는 없다 이렇게 외웠지. 그 갑은 병명에 등기말서 청구할 수 없지. 그래서 갑은 병명에 등기말서 청구할 수 있다. 틀렸고 둘째 을은 갑병사의 매매계에 대하여 채취 있어 없어요? 없지. 요거 그럼 이거 틀렸으면 사람도 아니요. 셋째 갑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 이후로 을은 유치권 주장해 못해요. 없고 요거 유치권 없고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요거 정답이네.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정답. 그 다음에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정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번은 만약에 1번 틀렸다면 그건 내 책임 아니다. 여러분들 책임이야. 이제는 누구의 책임을 돌릴 이유가 아니고 문제가 아냐 모르냐 이거지. 야 내가 50점 맞았으니까 선동하고 다니면서 시험이 어려워서 50점 맞았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1번 해결됐나요? 한번 외워본다. 무채불 있고 직접 없고 유치권 없고 채취 없고 그래서 무효 그러면 이제 대위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해줘야지. 무효니까. 그래서 반사회적 이중매매 나오면 다 어려우니까 열심히 공부해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10곡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 두 번째 X 토지와 Y 토지의 소유자 갑은 X 토지에 대하여 매매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5표시 무효의 원칙인데 자 5표시 무효는 여러분들 10곡대에 몇 단계를 해결하라고 그랬냐면 그 공부 좀 해봐 한번. 여러분들이 강사라면 어떻게 가르쳐 주겠냐 이거야. 3단계. 그래서 첫째 X토지 합의는 이건 계약이 확정유예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서에 Y토지의 표시는 여기는 그냥 전형적으로 X토지 합의했고 Y토지에는 계약이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 그러므로 Y토지의 표시는 불성립이야. 불성립 계약이.
무효요, 불성립이요. 그 다음에 3단계는 Y 토지의 등기 이렇게 나오잖아. Y 토지의 등기. 여기는 등기는 무효인데 등기 원인이 등기 자체는 무효라고. 등기 자체는. 근데 등기 자체는 무효이고 원인은 뭐라고? 원인은. 그러니까 다른 자격시험에서는 원인은 무효이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원인은 불성립이잖아. 흔적이 없으니까. 원인은 등기 원인은 불성립. 그럼 어느 경우든 취소 문제 생기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지문은. 그래서 갑은 Y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 한번 생각해 봐라.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Y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여러분들은 Y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여기는 무효요, 불성립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메모해. 얼른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아는 척 하지 말고. 불성립이니까 불성립은 취소 못 하잖아. 이렇게. 둘째, 을은 갑에게 X 토지에 대하여 이전 등기 을은 갑에게 X 토지 넘겨줄 수 있잖아. 합의가 유효니까. 셋째, Y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마친 병이 선의이면 병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등기가 무효니까는 무효 등기와 거래한 제3자는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취득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 을이 잔금을 안 준 상태에서 지금 갑을 간에 X 토지 합의했는데 을이 Y 토지를 넘겨받았다는 것이야. X 토지를 넘겨받았네. X 토지를 인도받았다. 점유 사용하던 중, 이렇게 점유 사용하던 중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했대, 이렇게. 그러면 인도받은 요때부터 과실은 수취하잖아, 과실은. 그래서 사용했다면, 자, 여기서부터 과실은 을이 수취하고 잔금 지급 기일을 여기서부터 이자줘야 돼. 넘겨받은 날로부터 이자줘야 돼요. 그래, 그래서 갑은 을에게 잔금 지급 기일이 경교한 경우 갑은 을에게 X 토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 여기를 부당이득 청구하면 안 되잖아, 이게. 왜냐하면 과실은 을이 수취하고 여기서부터는 사용이익을 내놓으라고 그래야 돼. 사용이익, 여기 봐, 사용이익이요. 대금에 대한 이자야. 이거 틀렸잖아,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4번은 매매에서 나오니까 주의하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다 인도 후에는 누가 과실을 수취해? 매수인. 그러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니까 봐라. 여기서 을이 잔금 안 준 상태에서 자, X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 여기다가 써봐. 이게 과실. 과실을 수취한 경우 갑은 을에게 X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인 상당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왜냐하면 과실은 이 사람이 수취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래? 매매에서 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다음 날부터 이자요.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요. 그러니까 이 4번은 매매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에요. 4번은. 틀렸죠, 이런 것들은.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줘야 돼. 잔금 지급일부터 인도받은 날로부터. 여기서부터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해결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 토지와 Y 토지 소유권을 모두 갑에게 있다. 이거 정답이지? 왜냐하면 X 토지는 아직 안 등겨주었고 Y 토지에 등기된 것은 갑의 것이니까 정답이 5번 이렇게 돼 있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5표시 무효인 책을 만약에 틀렸다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이제는. 야,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봤을 때 틀린 문제인가 이거 먼저 파악해봐. 이형은 맞추셨지? 그럼 이런 것들을 틀리면 이제는 절대 안 되잖아. 어떤 거 맞춰서 합격할래? 그럼 아예 시험장 보러 가지 말까요? 그건 알아서 해. 이것은 42번은 5표시 무효의 원칙. 그래서 우리 시험은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쉽게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거기 고르면 찍어보면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그게 다 틀렸어. 여러분 이 단계를 기억해요. 합의는 확정 유효. 취소 못해. Y 토지 여기 봐. 갑이
X 토지, Y 토지 갖고 있는 여기다 합의했고 계약서에는 위치 X 토지 써야 되는데 Y 토지로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봐. 갑과 을이 Y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체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체결하지 않았자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불성립. 우리는 계약법에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승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갑이 X 토지 합의했고 Y로 잘못 표시한 것은 불성립. 그냥 불성립이니까 취소해. 취소 못해요. Y 토지는 착오가 없어. X 토지 합의는. 그러니까 여기도 취소 못해. Y 토지의 등기는 그냥 그 자체가 무효라니까 그냥 취소 문제 안 생긴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무효 취소만 알면 됐어요. 여기는 무효 취소. 그리고 4번 문제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지급 전에 인도 받았다면 어쨌든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돈 다 안 주고 넘겨받았다면 받은 거 사용 수익 반환해야 되고 매매에서 4번 항상 틀리게 되니까 주의하시라고 매매에서는. 자, 해결했고.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골라라고 했잖아요. 몇 줄 곳이 해당하는 자는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예요. 가장 권리 나오면 가장 권리, 이 가장 권리와 양수한 자. 그 다음에 가장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그 다음에 가장 권리를 관리하는 파산관계. 이 정도가 제3자예요. 제3자. 그리고 우리는 제3자 아닌 사람은 이미 외워서 상대취양, 손양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이렇게 아닌 사람은 상속인, 대리인, 추심채권 양수인, 손해배상 채권 양수인, 손양, 계약인수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그 다음에 채무자 나오면 제3자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일반 채권자 이렇게 나오면 제3자 아니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봐라. 제3자는 가장매매 후에 생겨야 돼? 전에 생겨야 돼? 앞서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런 거. 가장매매 후에 생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틀리고 절대 다시는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틀리는 병에 걸리면 또 틀려. 왜냐하면 가장매매 후에 생겨야지 전에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미 여기다가 가등 껴 사람은 제3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기 가장행위에 기한 손양. 아따 이거 제3자 같은구만. 손양 나왔잖아. 아니잖아. 손양. 그 다음에 가장 전세권자의 경매 실행으로 저당 목적물을 경락받아. 이게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 이 사람이.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요 4번 가장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여기다 메모하시고 가장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 이 사람이 계약인수인이야. 계약인수인. 그러므로 여기 계약인수인은 제3자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취양 나왔잖아요. 여기 취양. 그래서 제3자는 3번. 그러면 나는 제3자만 나오면 틀린다 그러면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 틀린다 그러면 이제. 맞췄나? 응? 맞췄어? 틀렸어? 그럼 이거 틀려버리면 그냥 55점 맞는 거예요. 이영은이는 맞춰줬어? 1번부터 쫙 그려줬어? 1번은 맞았어? 아. 자, 도달주의. 도달주의가 여기다 도달주의 적용해놓고 그냥 여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44번 안 했어요? 44번. 다음 중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없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래서 교환 나오면
교환에서는 목적물의 가격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속임수 아니지? 교환 나오면 취소 못해. 교환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교환은 교환계약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잖아. 우리 교환에서는 한 문제가.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교환은 한 문제 꼭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교환에서 나오는 지문이 하나 정해져 있어. 교환계약에서는 서로를 속이는 것은 기망 아니다. 이렇게. 자, 제3자의 기망으로 요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다면 여기는 사기여 차고야. 여기는 이게 요 문제는 여기 봐.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다 밑이 굵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렇게 써. 여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러면 사기는 여기는 사기에다 밑줄 그으시고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여기는 일치하잖아. 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수들은 제3자의 기망을 보지만 고수들은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이거 연습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근데 연습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팍 까먹어 버린 거지. 그래서 제3자의 기망을 봐야 돼. 일치 불일치를 봐야 돼. 그냥 불일치잖아. 사기는 일치하는데 여기는 불일치니까 사기요 여기는 차고요. 차고만 다뤄야지. 이건 사기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니은 기업 지문도 한 5번 나왔네. 우리 중개사에서. 니은 지문도 한 3번 나왔어. 우리 기출문제로.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내가 그대로 베껴놓은 거라고. 취소 못해. 여기는 취소한다. 취소 못한다. 여기는 사기 아니다. 그 말이야. 사기. 차고지. 자,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서 했다. 그러면 타인의 실수로 착오에 빠졌다. 그러면 여기는 사기가 되려거든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는 고의가 몇 개 있어야 돼. 몇 개의 고의? 2단의 고의. 근데 여기는 봐라. 이게 과실은 고의요 고의 아니요? 고의 없잖아. 이 지문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 2번 나왔어. 이런 게. 내가 실수로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가게 했다면 나에게는 고의가 없지? 그게 여기는 사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기. 여기는 2단의 고의라는 거 봐야 되고 미음번은 디귿번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 2번 나왔다고. 2번. 2단의 고의. 그러므로 취소 못해. 여기는 사기 아니라는 것이야. 자, 설득은 되는 거예요. 틀렸지만 설득은 되냐고.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맞췄다 아니다가 아니라 틀렸을 때도 설득은 되냐 그건 알고 가야지. 자기 자신이. 아 이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에이 승질나니까 가야 되겠다. 알아서라고. 그런 것들은 이제는.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 나왔네.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자 갑이 요 하나 집만 알아도 여러분들 합격해. A의 사기에 의해서 을과 거래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냐 없냐.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면 상, 선무.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면 상, 알수는 취소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런데 제3자의 사기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할 때 상대방이 과실 없이 봐라. 이게 과실 없다. 무과실. 알지 못했다. 선이 무과실이잖아. 그러니까 취소 못하지. 그러므로 1번이 정답. 거기를 맞췄나? 아, 묻지 마. 그래서 여기 질문은 만약에 44번을 틀렸다면 반성하고 더 한번 공부해. 야, 이게 여러 번 나왔는데 틀렸구나. 이렇게.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은 아, 내 맛에, 내 입맛에 맞게 내서 한 80점 맞고 그런 건 괜찮지만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틀리게 내는 것도 한번 점검하고 가는 것도 유익하다고. 다음 중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거. 밑줄 그으세요.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상대방 있느냐 상대방 없느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그리고 준법률행위 중에 표현행위 이런 것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표현행위. 그러면 추인은
도달주의요, 발신주의요? 아따, 묵본대리 어쩌고 들어가니까는 또 발신주의구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 공부가 안 된다고. 묵본대리행의 추인에서 상대방이 최고했을 때 본인의 확답은 발신주의야, 이거. 그러니까 추인과 최고했을 때 본인의 확답은 달라. 그러니까, 아따, 묵본 나오면 그냥 발신주의 해야 되겠구만. 공부를 그렇게 하면. 김포에서 배운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교해봐, 여기는. 여기와 메모. 묵본대리 계약에서 상대방의 뭐에 대한 최고에 따른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은 이거도고, 최고했을 때 확답하고 그냥 추인하고는 다르잖아, 이거. 그럼 여기는 동철이가 상주 먹고 단순히 이걸 물어본 거야, 추인. 그냥 추인은 도달주의지. 최고에 따른 본인의 확답을 물어봤냐, 아니면 그냥 추인을 물어봤냐, 그런 거지. 그럼 여기는 도달주의. 그럼 격청, 도달주의.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것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도달주의. 채권 양도의 통지도 도달주의. 그래서 1번 정답. 어려운 거요? 어렵지 않은 거요? 어려운 거야? 아니, 내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정도는 풀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봐. 전혀 풀 수 없었던 것인가, 풀어야 될 문제인가, 이렇게. 얼굴이 검해져서 다들 그래. 그럼 물어볼게. 우리 시험에 도달주의냐 발신주의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 그런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지금까지 했다면 어떻게 변형시켜서 나오더라도 틀리지 말았어야 되잖아. 그렇게 느끼고 공부해 보셔봐. 46번. 제한능력자인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팔았다. 갑의 토지를 제한능력자 을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팔았대. 그럼 첫째, 이 병은, 자, 우리 이렇게 배웠지. 제한능력자 을이 이렇게 해서 악의의 상대방은, 자, 여기 악상은 최고 있고, 선상은 철회 있고, 선무상은 대책 있고, 제대는 책임 없다. 여기까지가 묵건대리 행위야, 이게. 그럼 이 악의의 상대방은 최고를 봐. 여기서 악상은 최고를 대리인에게 해야 돼, 본인에게 해야 돼. 그 틀렸잖아, 을에게. 이렇게 이 지문도 우리 시험에 5번 나와서 5번. 그러니까 여기 함정이니까 여기다 써, 이제 여러분.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어, 이제는. 그래서 악상 본체 이렇게 써. 악상 뭐? 본체. 악의의 상대방은 최고를 본인에게만 하는 거지. 그리고 추인할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지. 추인도 안 할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악의의 병은 최고에서 악상 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이거 함정이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셔. 그래놓고는 한 65점 맞으니까 부인하다고 하지 말고. 물론 지금 시절에서 한 80점씩 맞으면 좋겠지만 함정이 빠진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아 틀려. 다시 악상 최고요 본체요. 틀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선상은 철회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해도 돼. 그래서 선이 병의 갑에 대한 철회권 있잖아. 여기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돼. 선상은 철회 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 거절했더니 병은 을에게 계약 이행권 있어 없어? 없지. 여기다가 써놓으면 돼. 제대는 책임 없다. 여기다가 디귿번에다가 제대는 책임 없다. 지금 여기서 제한능력자라고 단서를 달았잖아요. 여기서 제한능력자. 여러분들 시험은 아주 간편하게 내야 되므로 복잡하게 내지 않고 위에서 다 전제해버려요. 제한능력자 을에게. 그러므로 여기다가 써놓고 제대는 책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론 시간에는 제대는 책임 없다 엄청 많이 했잖아. 다시 물어봐. 처음 오는 거예요? 여러 번 온 거예요?
그럼 문제 맞췄어야 돼, 틀렸어야 돼? 근데 틀렸다면 이제 맞춰, 앞으로 틀리지 않도록. 그러면 되니까. 그 다음에 대리에서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단독 상속했대. 그러면 단독 상속했다면 거절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단독 상속은 거절 못한다고 여러 번 배우잖아서.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을 때는 거절하지 못한다. 인정되는 건 몇 개? 미음번 하나네. 근데 문제 풀어봤더니 저걸 틀릴 문제예요, 틀려서는 안 될 문제예요? 틀려서는 안 될 문제지. 틀려서는. 다시 한다. 악상은 본체이다. 선상은 철에 있다. 제대는 취소 없다. 책임 없다.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틀리지 않도록 하셔. 나는 이렇게 낼 때는 한 90점씩 맞출 줄 알았어. 내 심정은 그러잖아. 야, 이거 이렇게 되면 90점 맞겠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는 어렵게 낸다고 낸 거예요, 맞히라고 낸 거예요, 보니까? 그러잖아. 실수로 여러분 틀린 건 점수가 안 나오겠지만 내가 막 비웃지 말고, 어차피 공부 못한 사람들은 잘해도 20점, 못해도 20점이잖아. 그러니까 넘들이 또 50점 맞았다가 같이 만족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함정을, 왜? 시험은 20점 맞아도 시험 보러 갈 때는 100점 맞는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함정을 피하는 걸 공부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 보면 기본서 보면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냥 평범하게 내면 다 70점 맞는데 함정 몇 개 넣어놓으면 5개만 함정 넣어놓잖아. 그러면 그냥 60점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함정, 요것도 악상, 최고 이런 것들. 그럼 이것은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에서 3번 냈어, 3번. 근데 내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걸, 문제를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애써서 낸 거예요, 이거. 이거 틀리지 않도록 하시라, 이렇게. 갑의 표현 대리는 X 토지를 경기에 매도하고 병명의로 등기했다. 표현 대리인 의리. 그러면 갑이 표현 대리인 의리 이렇게 해서 등기해 주었대. 이 사람이 표현 대리대. 그럼 여기 선의의 상대방은 의리에게 철회할 수 있다. 맞아?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아니야. 다시 한번, 악상은 최고, 선상은 철회, 선무상은, 이제 표현 대리는 선무상은 대책이요, 본책이야. 그것만 차이가 있잖아. 선무상은 본책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권 대리와 똑같이 다뤄진 단어다. 악상 최고, 선상 철회. 이제 문제는 선무상은 누구에게 책임 물어? 본책. 요것만 차이 있잖아요. 이게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거절했을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이렇게 공부했지. 그러므로 선의의 병은 철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잖아. 선상 철회. 세 번째,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이거 봐라. 표현 대리에서 선무상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는 책임 물어, 못 물어? 맞네. 이렇게 대리인은 을에게,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못해. 세 번째, 병이 갑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이 무과실해야 한다. 맞네. 선무상은 본책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권대리를 주장한대. 그러면 그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맞추라고 주었잖아, 지금 문제도. 하도 이거. 그리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므로 본인은 이렇게 추인해도 되고 이렇게 추인해도 되고,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겨우 아는 질문 하나 나와서 맞췄네요. 그럴 수도 있어. 겨우. 그래서 표현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똑같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책이 있다. 여기는 대책은 없고 본책이 있다. 이 차이야. 본책이 있다. 이렇게. 갑의 을을 기망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정 추인 사유 나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취소권자를 골라야 돼요. 취소권자. 그리고
그리고 취소권자 행위를 골라야 돼. 그리고 취소권자의 행위는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 이천경 담양강인데, 이천경 담양강은 못 외우겠으면 그냥 취소권자가 주고받은 것 하면 돼. 그래서 갑이 을을 기망했으니까 여기서 갑이 을을 기망했으니까 누구 행동을, 취소권자의 행동은 갑의 행위요, 을의 행위요? 을의 행위를 골라야지. 그러므로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받았다. 그 말은 상대방이 청구했잖아. 여기는 상청량,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상청량은 법추의 아니야. 아니잖아. 이런 거 상청량은. 1번 이해하셨나? 그래서 을이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그 다음에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상청량이네. 이것도 상청량. 상대방이 양도한 것은 법정 추인 아니잖아요. 이것도. 자,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갑에게 채무를 승인해. 채무를 승인한 것은 밑줄 것이고, 채무 승인은 밑줄 것이고, 취소권자가 주고 받은 것이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니까는 주고받은 것이 아니니까 법추 아니지.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했는데 이제 취소권자가 주었잖아. 이게 법정 추인이고.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봐라. 여기서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취소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취소 통해서 그랬으니까. 취소했잖아. 여기는 취소했어. 그러니까는 법정 추인이 안 될 수지.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4번. 그거는 맞췄나? 응? 그것도 틀렸어. 여기 앞에는 내가 안 물어볼 테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법정 추인 사유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50%니까 이걸 틀려버리면 참 안타깝잖아. 공부 안 됐다는 거거든. 법정 추인 사유는 다시 취소권자가 후에 주고받은 것, 그거 외워놓으면 되거든. 취소권자가 후에 주고받은 것, 이의 없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소권자가 그 다음에 후에 이의 없이 주고받은 것은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해결되겠나요? 이거 틀렸다면 이제 틀리지 않도록 해. 그리고 왜 틀렸는가를 분석해봐. 다시 한번 취소권자가 후에 이의 없이.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똑같이 기억해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절대 틀리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이의 없이 주고받은 것. 주고받은 것이 이천경 담양강 그거예요. 주고받은 것. 승인은 여기서 중요한 건 승인은 주고받은 것이 아니잖아. 여기는 승인은 그냥 내가 줄 것 있다 주고 그리고 받은 것 아닌 게 법정 추인 아니라고. 이천경 담양강에서 제외되어 있으니까. 조건기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불확정 기한, 여기 기한 보면 돼. 기한은 채무 이행하는 날이야. 채무 이행. 기한 중에서 말이야.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법률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의존한다. 그런 것 11월 달에 끝내버린 거고, 그냥 채무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기한. 채무 이행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조건 이렇게 그걸 따져버리자니까. 그래서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는 이미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요? 맞잖아. 이런 거 채무. 기한은 채무 이행하는 날이 기한이요.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기한이익 상실 특약 나오면 형추요, 정추요? 정추 틀렸네. 이런 것들은 형추다. 이렇게. 원래 해제는 봐라. 원래 해제는 소급해서 소멸을 하지만 해제 조건은 소급하여요. 그때부터요. 해제와 해제 조건은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 봐. 소급하여 이런 말이 나와서 틀렸다면 각성해야 돼. 이제는 소급한다는 여러분 조소는 없지만 조건은 소급표가 없잖아. 여기다가. 따라서 해제를 봐야 돼. 조건을 먼저 봐야 돼. 조건은 조소 없다 이렇게 써.
그래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틀렸네. 자,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을 때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할 때 그럼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이야. 기한은 그냥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보증금 반환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하는데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임대차 해놓고 합의로 야 우리 끝내자. 그래 좋다. 합의 해지해. 그럼 우리는 합의 해지나 합의 해제가 나오면 그 효력은 합의 해지나 합의 해제 효력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합의대로 정해져. 근데 합의 해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주기로 한다 그랬어. 보증금은. 그럼 꼭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거 꼭 들어올 수 있는 것이야. 못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지. 그러면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어.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빼준다 했는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갑이 참지 못하고 여기다가 형님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줘 버렸다고. 무상으로 형님에게. 그럼 이 건물에 대하여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잖아. 그러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까 보증금 내줘야 돼. 내주지 말아야 돼. 그 사건이니까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기한 했으면 있지. 기한은 틀림없이 온다 해버리면 돼. 그래서 도래해야 돼. 도래하지 않은 것이야. 그러므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야 조건은 불가능하게 되면 무효 아니여. 조건은. 근데 조건이 아니고 기한을 물어봤으니까 기한은 틀림없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오는 거잖아. 틀림없이 기한은. 그래서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본데 함정이니까 요 4번 문제도 열심히 연습해놓고 자세가 그래. 아 저거 틀렸다고 한다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머릿속에 담아두면 합격할 것이고 버리장머리가 에이씨 이렇게 하면 합격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여 추정여 일단 기무 추 이렇게 두 가지가 틀렸잖아. 기 무예고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틀렸던 거야 이런 것들은 기한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그래서 1번만 맞췄어도 그냥 바로 풀고 나가는데 아 나머지 다 나올 수 있는 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설득시켜 놔야 돼 스스로를. 채무 이행하는 날은 기한이라고요? 조건이라고요? 그래 기한. 그럼 기한은 틀림없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이렇게. 조건은 소급표가 있음 없음? 없음. 이렇게. 갑은 서류를 위조해서 을 소유의 을은 갑 소유의 그림을 그려보면 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해놓고 그리고 인도하였다. 매도하고 이전 등기와 함께 토지를 병에게 팔았다 이렇게. 여기에 위조 등기야 위조 등기. 그리고 3번 병에게 팔아서 등기 및 병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 청구한 거예요.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니 병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는 등기부 취득쇼 완성자다 주장을 한 거예요. 1번 을의 등기가 무효인 이중 등기다. 그러면 이중 등기의 기초에서 이렇게 이 등기부가 X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가 두 개 있는데 이게 이중 등기 A 등기부, B 등기부 있는데 후 등기에 터잡아 온 거야 이게. 무효인 후 등기. 그러면 자 무효인 이중 등기이고 이를 기초하여 병이 등기를 종료받은 경우에도 병은 등기부 취득쇼 한다고 못 한다고? 못 하지. 이것은 볼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봐. 무효인 이중 등기 나오면 뒤에 오는 자는 절대 권리 취득 못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무효인 이중 등기 나오면. 그러므로 주장할 수 있다. 틀렸지 그것도.
두 번째,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인 병에 이 사람이 여기 봐.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에다 밑줄 것이 여기는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에다 밑줄 것이고 몇 개 점이요? 5개 점, 6개 점 하지 말고 등기부 취득시효 요거다 좀 밑줄 긋고 5개 점 써요. 5, 동영상만 보는 분들도 그렇게 해. 18원 벌면서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공부하지 말고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면 5개 점, 자평공, 선무점 이렇게 통째로 외워야 돼. 자평공, 선무점, 자평공, 선무 이렇게 점이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로 점유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그러므로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인 병의 선이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요 점유에 관한 것이야. 이게 통째로 점유해야 돼. 통째로 점유. 틀렸고 이거 예상 문제예요. 하도 많이 해서 갑이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말소하기 전에 이 사람이 취득시효 완성을 해버렸다면 그 얘기야. 그래서 병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물청의 요건 이것이야. 물청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그 물청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요거였어. 물청은 이행불능이 되면 끝나버린 거지 채청과 달리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디귿이 맞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50번도 예상 문제니까 여러 번 주의하셔. 갑 소유 X 토지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하다. 이 시험 문제도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갑 소유의 토지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하다. 이런 나오면 저당권에서 법정지상권이냐 아니냐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을이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업자가 여러분 건축업자는 이제 기억해. 건축업자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돈을 줄 때 건축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땅을 사서 땅값 다 주는 게 아니고 건물 지어서 건물 팔아서 땅값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건축업자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지었는데 땅값을 다 안 준 거예요. 그리고는 땅값을 여기다가 땅값을 확실히 준다는 걸 믿게 하도록 을이 여기다가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 을이 지어서. 자, Y 건물에 건축하였으나 봐라. 토지 대금 미지급이야. 토지 대금 미지급을 담보하려고 갑명의로 보존 등기했대. 그럼 이 건물은 갑명의로 보존 등기했으므로 갑 소유요, 을 소유요. 소유권은 갑이 원시 취득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자, 여러분들 여기 봐. 이 지문은 하도 많이 해서 갑이 우리가 도급계약에서 머릿속에 기억해. 갑과 을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에서 도면을 주면서 요대로 건물을 지어달라 계약을 해. 그래서 을이 건물을 지어주었는데 을이 여기다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축조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축조해서 도급인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했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축조해서 도급인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했다면 이 건물은 지금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 지어서 도급인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했대. 누구 소유야? 수급인 소유, 도급인 소유. 여기까지만 나오면 수급인 소유라고 하지 않았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었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수급인 소유 의무로 유치권 안 돼. 근데 지어서
도급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도급인 소유요. 그럼 유치권 된다 안 된다? 그때는 된다. 생각나? 근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어서 도급인에게 이전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도급인 소유라고 그러지? 그럼 도급인에게 보존 등기가 되었다면 아, 도급인에게 이전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거 상상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도급인 소유인데 여기는 채무자가 건물 지어서 지가 건물 지어서 채권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했대. 채권자 이름으로. 그러면 그것은 채권자는 따라서 양도담보 그리고 진 사람이 원시 취득을 해 이렇게. 그래서 갑이 원시 취득한다 그러면 틀렸고 갑은 양도담보권 취득해. 양도담보권. 갑은 무슨 담보권? 그래서 1번 지문도 틀림없이 주의하시고 그러므로 틀렸어요 이런 것들은. 2번 나오네. 이제 2번 비교해봐. 수급인 을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여기 봐라. 수급인 을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Y 건물 축적 여기까지만 나오면 메모 여기까지만 나오면 수급인 소유 여기까지만 나오면 누구 소유? 수급인 소유. 근데 이봐 도급인 명의로 보존 등기 똑같이 지금 보존 등기를 한 거예요. 똑같이. 그럼 도급인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면 Y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 갑이 원시 취득한다. 여기는 맞잖아. 2번은. 1번과 2번을 비교해. 그럼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냥 합격증 나오는 거예요. (3번) 여기를 미안해. 위의 경우로 붙여. 위의 경우 이렇게. 위의 경우 을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치권 취득한다. 이때는 맞아 안 맞아? 유치권 취득이. 맞잖아. 이건 도급인 소유니까. 그래서 여기는 맞고. 세 번째는 이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대. 세 번째는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여 보존 등기 마치고 병에게 매도하여 병이 등기 없이 점유하는 경우 무단으로 지어서 그럼 갑은 을병 모두에게 을 또는 병에게도 건물 철거라 할 수 있다. 맞잖아요. 보존 등기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 갑의 토지의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축조해서 병에게 팔았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시험은 을에게 할 수 있느냐는 안 물어본다고. 근데 만약에 을에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오해야 돼. 여러분들 시험은 병에게 할 수 있냐 하면 물어보거든. 우리 시험은. 그래서 무단으로 을이 건물을 지어서 병에게 팔아서 병이 미등기인 채 점유하는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그때는 다 오하면 되는데 을에게도 할 수 있냐 나오지? 그럼 할 수 있다 해버려. 그건 뭘 물어보냐면 보존 등기 했다는 걸 여러분 전제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만약에 을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물어보면 보존 등기 했다는 것이 안 나오고 그렇게 낼 수는 없어. 절대 교수들이 무서워서. 그러므로 을 또는 병에게 만약에 나오면 그냥 오 해버려. 거기는 보존 등기 했다는 게 들어가 있다고 이런 게. 그럼 우리 시험은 당연히 병에게도 건물 철거할 수 있냐 나오면 그냥 오 하는 거예요. 4번도 한 4번 한 20번 나왔지. 근데 나는 여기다 뭘 했냐면 보존 등기 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예상해서 내는 거야. 보존 등기 했다 여기까지. 근데 우리 시험은 보존 등기 했다는 말이 없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주의하시고 우리 시험은 병에게는 건물을 철거하라 할 수 있다 하면 그냥 여러 번 나왔으니까 주의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 사의 경우 이렇게 지어서 을이 건물을 지어서 병에게 임대했다면 철거요 퇴거요 여기는. 그래서 방해 토지 소유자의 방해 제거에서 방해 제거의 대상이 철거 청구냐 퇴거 청구냐 이렇게 해서 미등기 취득자에게는 철거 청구, 빌려 쓴 사람에게는 퇴거 청구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임대하여 여기서 임대해 주었다. 그러니까 병은 대항 요건 갖췄다. 그럼 이거 대항 요건 갖췄으니까 어쩌라는 얘기요. 절대 이거 함정에 걸려들면 안 돼. 대항 요건 갖췄어도 병에게는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특히
이 시험에서 봐.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축조했는데 무단으로 축조한 건물에 이 건물에 전세권 갖고 있던 유치권 갖고 있대. 무단으로 축조한. 그럼 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 지금. 그럼 거기에 전세권이나 유치권이나 임차권을 갖고 있는 자도 소유자에게 대항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다시 해. 머릿속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지었대. 근데 무단으로 지을 때 자기 손으로 지었어. 수급인에게 지어달라고 했겠어. 그럼 수급인은 당연히 이 건물에 유치권이 있어. 유치권이. 근데 그 갑이 유치권자에게 나가시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내가 유치권자인데. 갑의 퇴거 청구에 대한 유치권자는 자기가 유치권이 있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잖아 이 사람도. 이 유치권은 을에 대한 유치권이고 을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자라면 그 건물에 대하여 아무리 다른 권리를 갖고 있어도 대항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설명한다. 갑의 땅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축조했으니까 갑은 일단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일단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 토지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잖아 지금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주장할 수 없는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적법한 을과의 관계에서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어도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이거까지 다 기억해 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무단 건물 축조 시에 생기는 문제를 했고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이죠. 1번도 잘 1번과 2번을 비교해 놓고 신축자와 보존등기 명의이 다를 때 누가 소유자냐 그 얘기야. 신축자와 보존등기 명의이 다를 때 신축자 그 다음에 보존등기 명의인 보존등기 명의인이 달라. 그러면 누가 소유자냐 요걸 물었던 거예요. 누가 소유자냐. 여러분 이제 기억해. 양도담보권자 이름으로 보존등기 했다는 얘기. 채권자 이름으로 보존등기 되어 있다 이 말은 채권자가 보존등기 했어. 그러면 돈 받으려고 했구나 하면 돼. 그래서 그건 양도담보권 취득했고 신축자가 원수 취득했구나 이렇게. 그러면 1번은 여러분들 그 2번과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2번, 3번, 4번, 5번은. 다만 1번을 잘 몰랐으니까 1번은 두 개 비교해서 여러분들 요약집에는 다 있어. 19대 요약집에는 신축자와 보존등기의 명의이 다른 경우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는가 다 있다고 그런 거. 그러면 읽기만 하면 뭐해? 읽기만 하면 뭐하냐고. 여러분들 것으로 안 돼 있으니까는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오늘 포인트는 따로 신축자, 보존등기 명의인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누가 건물의 소유자냐 이런 걸 물었던 거야. (52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토지를 인도해 주었으나 을은 아직 등기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을은 이거 공식이야. 그 후 을은 병에게 매매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었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여기는 뭘 물어보냐면 을의 입장에서는 미등기 취득자이고 그 다음에 갑을병과의 관계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를 한꺼번에 묻는 문제야. 이 문제는 꼭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가. 1번 을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정원 이건 이렇게 됐을 때 3자 간 합의가 있든 없든 최종 매수인은 대위할 수는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면 대위 행사할 수 없다 하면 틀렸어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무자력을 물어보거든. 무자력.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 사람이 대위하려거든 을이 무자력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냥 최종 매수인은 중간 매도인을 대위할 수
그렇게 알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괜히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함정이 걸리면 안 돼. 어쨌든 최종 매수인은 대위 열수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어. 이렇게 틀렸다. 그 다음에 자, 3자 간 전원의 합의가 없대.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전원의 합의가 없다. 그러면 직접은 있음 없음? 직접 그러면 틀렸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원의 합의가 없다. 직접 없다 해야지. 거기다가 뭐 중간자, 의뢰, 동의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이런 것들. 3자 간 합의 없으면 직접 없다. 그 다음에 합의가 있대. 3자 간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합의해놓고 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했을 때 합의해놓고 이렇게 3자 간 합의해놓고 여기를 합의 해제했다면 이 사람은 제3자로 보호된다고 안 된다고? 제3자로 보호되려거든. 여기다가 합의 해제에다 동그라미 쳐봐. 합의 해제에서 제3자가 되려거든. 제3자는 어떤 요건 갖춰야 되냐면 제3자는 목등기. 뭔 등기? 그러니까 목적물에 등기한 사람이야. 이 사람 아직 등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해놓고 여기를 합의 해제했어도 갑은 의뢰 병에게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거야. 제3자 아니니까. 3번은 틀리지 않도록 하셔요. 3번은. 자, 그 다음에 전원의 합의가 있었대. 합의가 있은 후 매매대금 인상하기로 했을 때 합의해놓고 여기를 이렇게 3자 간 합의해놓고 여기 두 사람 사이에 대금 인상하기로 한 경우 인상분 줄 때까지 등기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는. 여기는 여러분들 맞추라고 낸 거예요. 이건 다 아니까 이 지문은. 하도 또 틀릴까 봐서 여러분 점수 갖고 따지잖아 또 이게. 그래서 이거는 맞았지? 마지막. 자, 의리, 갑에 여기서 5번을 주의하셔야 돼. 의리,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 양도의 통지가 있으면 여기 봐. 직접 채권 양도의 통지가 있어도 의뢰 갑에 대한 등청을 이렇게 양도하고 갑아 내가 너에 대한 등청을 병에 양도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 라고 통지해주면 병은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있다 틀렸잖아 이런 것들이. 3자 간 합의 없으면 직접 없다 이렇게 오면 돼. 3자 간 합의 없으면.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쉬었다가 하시죠.